안녕하세요. 박정규와 함께하는 부동산 중개실무교육 박함정TV의 박정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주택임대소득이 있으신 분들께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신고 납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죠. 아직까지도 주택임대소득이 있으신 분들께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또는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알아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중개 실무 현장에서 이러한 상담 요청도 덜어 있죠. 덜어가 아니라 자주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어떤 일정 구간에 계시는 임대인 분들께서는 소득세를 납부하고 계시는데, 그 일정 구간이 금액을 조금만 낮춰도 소득세에 대해서 신고는 하지만 납부는 하지 않게끔 우리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합법적으로요. 그래서 소득세 신고는 하지만 납부는 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왜 좋으냐면,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박탈되지가 않고요. 그래서 조금 더 받는 금액 때문에 오히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지출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런 지식들이 있다면 임대인들을 좀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중개사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세 계산법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각각의 영상을 통해서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요, 주택임대소득세 절대 피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국세청의 의지가 정부의 의지이겠죠. 그래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슬로건으로 올해 초에 보도 자료가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20년부터는 주택 임대소득 전면 과세 한다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임대소득이 있다면 2020년 5월에 신고를 하고 또 8월 달까지 납부를 해라. 코로나 때문에 올해 한해서 8월 말일까지 납부를 하게끔 조금 융통성을 발휘했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 그리고 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이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인 자가 그 주택이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월세 수입에 대해서 주택 임대소득세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1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주택 임대소득이 1,000만 원이 됐든 1억 원이 됐든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잘 이거 예외 기준 잘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2주택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증금은 소득세 산정에서 제외를 하고요. 월세 수입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3억 원 초과 금액 그리고 월세 금액에 대해서만 월세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증금 3억 원 초과 금액이라는 것은 총 3주택 중에 보증금이 10억 원이다. 그랬을 때 3억 원은 제외를 하고요. 나머지 7억 원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로 산정을 하고 월세 수입을 합산을 해서 소득세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 들어가는 임대소득자는 2019년도에 임대소득분에 대해서 올해 2020년도 8월 말까지 올해 한해서만 8월 말이죠. 보통은 5월 말까지지만 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택 임대 소득 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뭐 10원을 벌었든 뭐 2천, 3천 원을 벌었든지 간에 그 제한 없이 납부
금액이 있다 없다의 기준이 아니라 소득 기준이 소득 금액이 있다 없다로 판단을 해서 사업자 등록도 하셔야 되고요. 소득세 신고와 납부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데 다만 사업자 등록 시에 2천만 원 미만까지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자로 선택해서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분들은 무조건 종합과세자로만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사업자 등록 시기는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이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미등록 시에는 소득 금액이 납부 금액이 아니죠. 소득세 납부 금액이 기준이 아니라 1년 동안에 1,000만 원을 벌었다라고 하면 그 1,000만 원에 대한 0.2%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거 여러분들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놓고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해서 대표적인 사례 5가지에 대해서 국세청이 발표를 했죠. 그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사례를 보면 다수의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소득 전액 신고를 누락했다. 이때 소득세 분명하게 추징하겠다라고 공표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친인척 명의로 다시 말해서 명의신탁을 통해서 소득 금액을 분산했고 또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추징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세 번째 사례는 허위 인건비를 계상해서 소득 금액을 축소 신고한 사례. 이때에도 우리가 여기 보면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을 해서 실제로 나가지 않았는데 실제로 관리인이 아닌데 월급을 주는 형식으로 해서 경비를 차감을 하고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한 거에 대해서도 추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 사례는 분양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례는요. 관리비 등의 납부 확인을 통해 임대소득 누락 확인을 통해서 소득세를 추징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임대 사실을 부인해요. 이 공실이다. 내가 임대를 주지 않았다. 라고 해서 관리비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비나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 내역 실제로 임차인이 납부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통장 거래 내역을 통해서도 충분하게 확인을 해서 소득세를 추징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앞에서 서두를 설명을 드렸는데 소득세 납부 절대 피할 수 없는 이유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정부 대책 발표문에 국세청에 축적된 과세 인프라를 통합 분석해서 추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 내용이 뭐냐면 과세 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통합적으로 자료를 데이터화해서 추징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14년 2월에 과세자료 제출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요. 임차인들의 확정일자를 국세청에서 보고를 받고 확인할 수 있게끔 바뀌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년 3월 31일에 이 확정일자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이 다 받아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자료가 다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근거로 인해서 웬만해서는 피해가기가 어렵죠. 그리고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면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 게 과세자료 제출 기간의 범위 해가지고 1호, 2호의 내용을 보면요. 먼저 1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관서와 그 하급 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그리고 2호의 내용 중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과세 자료를 제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대한 내용의 과세 자료 범위를 보면 1항 중에 국세의 부과, 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1호의 내용을 보면 법률에 따라서 인가, 허가, 특허, 중요한 등기, 등록, 신고에 대한 자료, 그리고 중앙관서 중에 중앙행정기관 외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서 국세청장이 납세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자료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원하면 어떤 거든지 미리 협의해서 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시행령을 보면요, 제3조 과세 자료의 범위 및 제출 시기, 그 제출 시기는 별표와 같다. 다음 화면에서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거고요. 제5조 과세 자료의 추가, 보완. 그래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세 자료의 추가 사항에 대해서 또 보완 사항에 대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3조에 따르는 그 제출 시기에 별표를 한번 살펴보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사항을 국세청에 매년 3월 31일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고, 임차권 계약 신고 자료 서식에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임대차 계약 신고 자료를 보면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또 전환 임대료, 그리고 임대 시작일과 임대 종료일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이 서식에 다 채워서 제출을 해야 된다. 어디에? 국세청에. 그래서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가 정리를 해봤을 때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각 조항에 따라서 다 파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피해갈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피해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권 등기를 활용해서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역시도 임대소득세 절대 회피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과세 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제2조에 대해서 보면, 자, 전세권 등기 또는 임차권 등기에 관한 자료도 국세청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또 근저당권, 임차권 양도, 등기, 등록, 저당,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담보권의 설정에 관한 자료, 그리고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 사항에 관한 자료, 또한 임차료 지급 자료와 부동산의 취득세,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까지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고요. 임대사업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에 관한 자료와 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자료, 이 자료는요 매일 제출합니다. 국세청에 매일. 그래서 임대사업자의 등록 언제 했는지, 그리고 또 등록사항의 변경, 등록사항의 말소. 등록사항의 변경은 단기냐 장기냐, 단기로 등록을 했는데 장기로 등록 전환한 내용도 포함이 될 것이고요. 등록의 말소,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말소를 했다면 그때까지 받은 거주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 비과세죠. 9억 원까지. 그리고 종부세, 또 양도세 중과 배제, 또는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은 혜택 모두 다 추징하기 위해서, 환수하기 위해서 이 매일 과세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신고는요, 이 임대차 계약 신고에서 5% 증액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는 5% 이상 증액을 했을 경우에는 모두 앞서 설명드린 여기에서 부여하는 그 과세 혜택에 대해서 다시 추징을 하고 환수를 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매일 과세 자료를 제출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전세권 등기나 임차권 등기 역시 일정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매년 이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는 거. 이러기 때문에
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안 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임차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다 걸러낼 수가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별표 내용을 보면 근저당권에 대한 자료는 매년 2번 1월과 7월 말일에, 또 임차권 양도에 대해서는 3월 말일에 이렇게 날짜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사업자 등록상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에 관한 자료, 그리고 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자료 보시는 바와 같이 국세청에 매일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법률 규정으로, 특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안내를 할 때 주택임대소득세, 주택임대에 대한 자료 절대 회피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인지하시고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에 관한 자료 서식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아주 디테일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갑구와 소유자에 대한 사항, 또 을구에 대한 사항, 임차 보증금, 차임 지급 시기, 존속 기간 해서 권리자, 세입자 내용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재를 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통합관리 시스템을 국세청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바로 대입해 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떤 그 얄팍한 어떤 그 행위로 인해서 오히려 가산세까지 물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해야 될 사항이겠죠. 자, 전세권에 관한 사항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피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문의하시는 임대인들께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 임대인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은요, 국세청에서는 이런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과 같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취합을 하고요. 여기에 또 금융권에서 받은 제출 자료까지도 취합을 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 때 나왔죠. 규제 지역, 다시 말해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취득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그런데 그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우니까 약간의 트릭을 써서 위장 전입을 합니다.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권 설정을 했든 임차권 등기를 했든, 아니면 임차인도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인도 여기다 위장 전입을 하는 거죠. 이랬을 때 저는 100% 걸립니다. 이거 봤을 때 실제로 빠져나가는 사람 못 봤어요. 그 근거가 과세자료 제출법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근거로 해서 금융사 카드 사용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출퇴근하는데 교통카드 또는 내가 A지역에 살고 있다면 그 A지역에서 최소한 편의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사용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절대 나오지 않게 되죠. 위장 전입을 했을 경우 내가 B지역에 살고 있는데 A지역에다가 위장 전입을 했을 때에는 카드 사용 일부러 카드 쓰자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이런 경우까지 봤어요. 기타 조사 내용에 뭐가 있느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나 또는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에 CC카메라까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촘촘하게 검증을 하기 때문에 위장 전입을 통해서도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할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득세 납부는요,
주택임대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 납부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절대 옳지 않습니다. 반드시 올해 안 걸려도 내년에 또는 그 다음 연도에 이게 적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득세 납부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등록에 따라서 혜택이 주어지고 납부 금액이 정해지는데요. 소득 금액이 아니라 소득 금액으로 인해서 소득세 납부 금액이 이제 결정세액이 환산이 됐다. 과세 표준이 100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의해서 등록한 지자체, 시군, 구청에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도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사람이라면 4년 30%, 8년 75%에 대해서 감면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납부 금액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세무서에만 등록한 주택임대 사업자는 감면 조건 없이 그대로 과세 표준 납부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무등록했을 경우, 세무서에만이라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만 원 무조건 내는 거고요. 그리고 수입 금액, 그러니까 2019년 전년도에 2천만 원의 임대 수입이 있다면 그 2천만 원에 대해서 0.2%의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임대 수입이 있다면 국세청에서는 반드시 올해가 아니더라도 다음 해라도 세금을 소득세에 대해서 추징을 한다라고 여러분께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주택 임대 소득 절대 피할 수 없다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영상에서는요, 내던 소득세 안 낼 수도 있다.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정 구간에 계시는 임대인들께서는 우리 중개사가 계산을 잘 해보면 약간만 조정을 했을 경우에 주택 임대 소득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 신고는 하지만 납부할 세금이 없이 만들어 드렸을 때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한 서두로서 내던 소득세 안 낼 수도 있다라는 주제로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